오픈하우스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티스토어 그 사업 관련 부서에서 개발자 파트너십을 담당하고 있는 진헌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들어오는 것과 같이 이렇게 빨간 목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 플래닛 직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다 개발부서든 사업부서든 다 티스토어랑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니까요. 뭐 중간중간에 뭐 명함 교환하신다든지 인사 뭐든지 자유롭게 나누셔도 좋습니다. 그 일단 행사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자리 목적 같은 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그 이 자리 목적은 좀 저희가 여기 계시는 이제 개발자 회원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 의견 이거 정말 불편했다. 아 이거는 좀 잘 살리고 있는 것 같다. 저희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보면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티스토어는 이런 거 해볼 생각 없냐? 이런 의견을 듣는 게 예, 어서 오십시오. 그 이쪽에 그러니까 폐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출석부에 체크해 주시고 비어있는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연애를 하더라도 사실 전화만 하고 뭐 메시지만 주고받고 이러면 서로의 진심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주말에는 뭐 영화를 보든 같이 뭐 짜장면은 안 되지. 그 뭔가 식사를 하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오늘이 그렇게 좀 직접적으로 티스토어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개발자 회원들이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티스토어 이거는 진짜 나 이것 때문에 짜증나서 팔을 한번 키보드를 한번 부신 적이 있다 이런 얘기도 기타 없이 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그 전체적인 진행 순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행사 안내 페이지에서 다들 보셨겠지만 이 자리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공식 행사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인근에 있는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호프를 한잔하면서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사전 행사로 앞에, 그러니까 맨 앞에 사전 행사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뒤에 한 30분 정도는 저희가 현재 개발자 회원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 프로덕트가 3가지가 있는데요. 티스토어 개발자 센터, 이제 저희 AK나 그러니까 상품을 등록하고 뭐 통계 데이터를 보는 개발자 센터가 있고 애플리케이션 DRM이 있고 부분 유료 API 이렇게 3가지가 그러니까 인앱 퍼처스 API 이렇게 3가지가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덕트로 있는데 이걸 올해 좀 저희가 어떻게 개선했는지 혹은 하려고 하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는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뭐 구글 I/O나 뭐 이런 데서 파이어사이드 챗이라고 결국은 그냥 뭐 말이 어렵지 그 날로 피워놓고 군고구마고 먹어서 이게 노가리 까는 그런 행사 형태로 해서 티스토어 이렇게 사업이랑 개발 담당자들을 직접 이제 앞에 모시고 이제 저희가 올해 뭘 하려고 하는지 뭘 해야 좋을지 이런 얘기들을 대담회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장소는 와이파이는 그 이 동네가 워낙 은행 본사들이 많아가지고 그 버스에다가 트럭에다가 그 와이파이 스캐너 해놓고 지나다니는 애들이 많아서 와이파이는 제공되지가 않으니 LTE나 3G를 이용해 주시고요. 공식 사옥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은 엄격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찍으셔도 돼요. 이 안에서는. 밖에는 사실 저희 진짜로 요 건물이 저희 회사 말하자면 연구실동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그러니까 분석하는 작업이 요 층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밖에는 사진 찍으시면 안 되고요. 요 안에서는 얼마든지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행사는 저쪽 뒤에 서 있는 박주영 매니저가 동영상으로 찍어서요. 티스토어에 무료 동영상 상품으로 일단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동영상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오신 분은 저쪽 패찰 착용하시고 빈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그 와이파이는 제공되지 않고 혹시 뭐 트위터나 이런 데다 트윗하실 분들은 해시태그는 티스토어 데브, 티스토어 DEV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티스토어 트위터 담당자도 저기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있으니까요. 뭐 저 아저씨가 어떻게든 일단 티스토어 데브 해시태그를 먼저 도움을 뜰 거예요, 그지? 네,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공식 행사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사전 식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만나뵙기 좀 힘든 한 분을 모셨는데요. 그 확산성 밀려나서 지금 오신 분 이쪽에서 네, 패찰 착용하시고요. 비어있는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 확산성 밀려나서의 한국 퍼블리셔 엑토즈 소프트에서 한 분이 오셨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에 이제 한 1년 반 정도 일본에 주재원으로 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참 그 일본 게임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 시장에서는 사실 스마트폰에서는 신격의 바하무트라는 타이틀이 처음으로 게임에서 좀 그 트래픽을 찍었거든요. 근데 신격의 바하무트 쪽보다는 이쪽이 한국 시장에 훨씬 더 먹히겠다라고 생각했던 타이틀인데 실제로 좀 많이
이건 뭐 약발고 사업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현재. 온라인 게이머들이 특히 작년 한 하반기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모바일 게임으로 옮겨오는 트렌드가 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트렌드를 만들어낸 타이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액토즈 소프트의 하성원 차장님 모시고요. 한 15분 정도 확산성 밀려나서의 한국판 한미라라고 하죠? 맞죠 차장님? 네, 일미라가 일본판. 뭐 보니까 그 일본판은 초반에는 뭐 그 스시 서버, 한국판은 김치 서버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냥 다 한미라라고 그냥 부르더라고요. 그 하성원 차장님 모시고요. 좀 어떤 식으로 확산성 밀려나서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모셔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액토소프트의 하성원입니다. 네,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뭐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음해 뭐 그리고 찾아와서 죽이겠다 뭐 이러신 분들도 꽤 많았고요. 근데 실제로 뭐 술을 만취해서 회사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좀 숨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저와 그 개발 시장님은 온라인상의 표적이 한때 됐었죠. 내 놈들이냐로 이 댓글을 우리 앱 기사에 보면 이제 뭐 달기도 했고요, 고객들이.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큰 규모라기보다는 소규모 또 파티고 세미나고 키스토어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제가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나고 제가 해주셨어요. 이렇게 메일 보냈는데 2시간 만에 하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네트워크 파티는 같이 못 가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들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이 업계에 또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저희가 진행했던 그 방법은 이렇게 했습니다 정도 좀 참고 삼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 서비스 리뷰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케팅 간단한 포커스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런칭 이제 이거는 그 결과죠. 누구나 뭐 일단 초반에는 보셨겠지만 iOS의 첫날 오픈하고서 최고 매출 1등으로 바로 이제 올라갔고 저희도 내부에서 굉장히 좀 놀랐어요. 생각보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오타쿠가 많았나, 오덕들이 이렇게 많았나 예상은 좀 했지만 생각보다 되게 폭발적인 반응이었고요. 첫날에 저희가 3억 이상을 벌면서 이제 이 타이틀이 앞으로 대박을 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됐었죠. 그리고 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는 최고 매출 탑 2위까지는 올라갔고요. 탑 1은 안타깝게도 이 차차차 인드런에 밀려서 결국은 랭킹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운로드는 100만 이상은 뭐 넘었고요. 실제로 200만 이상도 다운로드가 됐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통계는 아직 좀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DAU도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서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 데이터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밀려나서 가지고 있는 타이틀의 이 의의는 카카오 게임이 특수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카카오 게임으로는 최초로 탑10 안에 들어서 최고 매출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제일 크게 처음에 이 타이틀을 런칭을 하면서 제가 의도했던 거는 TCG 장르를 좀 대중화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보람은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맨 처음에 마케팅 키워드를 어떤 걸로 잡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TCG 게임, 뭐 카드 게임 이런 거는 되게 좀 하드코어하고 매니악하기 때문에 유저한테 접근하는 방법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마케팅 키워드를 가장 아름다운 판타지로 일단 잡아봤었고요. 최대한 게임 매니아나 아니면 일반 대중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지금 밑에 있지만 독도 문제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 간에 좀 반일 감정이 좀 꽤 셌었던 상황이라서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긴장도 많이 했었고 걱정도 많이 했었죠. 근데 역시나 뭐 게임은
이제 문화이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그 마케팅 진행했던 키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가장 아름다운 판타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대중들한테 좀 어필을 하려고 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게임 자체가 워낙 잘 만들어져 있어서 웰메이드 게임이라는 그 타이틀에 좀 포커스를 가지고 좀 진행을 했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NC 당초에 그 대규모의 마케팅 비용을 태워서 뭐 대규모로 뭐 마케팅하는 거는 아예 고려치를 않았었고요. 사실은 바이럴 위주의 마케팅을 게릴라 마케팅이죠 한마디로 요원을 침투시키고 뭐 이런 좀 바이럴 마케팅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아예 그쪽으로 포커스를 잡았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마케팅 비용도 한 2달 정도는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썼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강력한 바이럴을 좀 드라이브 걸자라는 게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는 두각을 나타냄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바이럴이 잘 퍼져서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잘 효과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그 꼭지들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사실 PR 기사도 보도자료도 일주일에 한 최소 2회 이상은 배포를 하자. 그래서 이제 홍보팀과 전략적으로 얘기를 해서 뭐 꼭지도 계속 만들어내고 이슈도 만들어내고 계속 뿌리자. 그게 어차피 바이럴하고 연계돼서 시너지가 날 테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작전을 짰었고요. 사실 제가 이 타이틀을 가져오자고 얘기했던 게 작년 8월이었어요. 그래서 8월에 밀려나서를 한국에다 서비스를 합시다라고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뭐 MRD를 하나 써가지고 드리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약간 이제 반신반의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10월달 들어와서 진행합시다 이렇게 얘기 돼가지고 10월부터 저희가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팔까 이런 거 고민을 시작을 했었고요. 실제로 개발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부터 들어간 거죠. 10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었고 일본에도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저희가 일본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실제로 일본 쪽에서 답변이 굉장히 느린 편이에요. 뭐 스퀘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 회사들도. 그래서 뭐 직접 뭐 가가지고 개발팀 데리고 가서 뭐 하루 정도 거기 3주 하면서 거기서 개발해서 빌드를 폰에 담아서 이제 실행되는 데까지 확인하고 이제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이제 뭐 그런 과정도 여러 번 겪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 2달 정말 거의 밤새면서 작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오픈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의도했던 거는 유저의 인식 변화가 좀 매니악한 게임을 뭐 정말 트렌디한 게임으로 이 게임을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로 이제 몰아가려고 의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유저의 행태 같은 경우도 이제 매니아만 좋아하는 게임이 아니고 뭐 친구와 함께하는 카드 게임이다. 뭐 친구랑 뭔가 하는 게임이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장벽을 좀 없애는 그런 마케팅을 하자라고 이제 포커스를 잡았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우선 블로그를 좀 적극적으로 블로거들을 데려다가 뭐 누구나 이제 어떤 게임이든지 다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순위권에 있었던 바하무트나 그리고 바하무트 다음으로 한국에서 조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던 아야카시 명록, 진가의 그리고 퍼즐 앤 드래곤 이 세 개의 타이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바이럴 그리고 파워 블로거를 통해서 진행했던 것들을 좀 되게 공격적으로 많이 썼었어요. 사실은 비교 리뷰 쓰고 게임 자체 저희 게임 자체만 특장점을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게임하고 비교해서 이 게임이 더 낫다, 우리 게임이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주문을 해달라고 했었고요. 너무 이제 강도가 높은 선으로 하면 회사 대 회사 간의 어떤 그 상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하고 그냥 좀 비교 리뷰 위주로 좀 많이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퍼뜨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헝그리앱 쪽이 제가 이제 피처폰 때부터 헝그리앱 쪽하고는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얘기를 좀 사전에 많이 나눴었어요. 그래서 헝그리앱 게시판에 있는 TCG 고객을 우리가 밀려나서를 오픈할 테니까 좀 이쪽으로 끌어다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강구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푸시를 했어요. 헝그리앱 쪽으로. 그래서 실제로 출시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D-30부터 페이스북을 오픈하고 트위터를 오픈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오픈 당일날에는 한 3만 건 이상이 하루에 포스팅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뭐 1분당 한 10개 이상의 포스팅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었죠. 말 그대로 정말 그 매니아들, 오타쿠들의 그 행태 그대로 이제 막 진행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작년 8월에 이 게임을 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을 때 한국에 과연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조사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그때 이제 다음 카페나 뭐 네이버 쪽 카페 포털 쪽에서 딱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약 100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100만 명한테는 어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커뮤니티든 블로거들 이런 걸 빼고라도 최소한 이 게임의 특성상 일본 문화에 민감하거나 좋아하는 고객은 안 받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아예 그냥 저희가 이제 그 인원수 기준으로 해서 쫙 정렬을 하고 상위 이제 10개씩 딱 잘라서 같이 움직이자. 출시 전부터 전략적으로 동맹 카페 좀 저희가 서포트해주는 카페들을 이제 잡고 그쪽에서 같이 저희가 사전 등록 이벤트 있을 때 본격적으로 푸시를 하고요. 나머지 카페들한테도 이제 계속 이제 푸시하는, 그리고 이제 바이럴을 통해서 그 카페에 계속 이제 저희 이벤트를 올리고, 실제로 그때 제노니아 카페는 거의 매일 저희 이벤트 글이 이제 올라가기도 했었죠. 아이러브 커피나.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바이럴 쪽으로 계속 푸시를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 걸었었고요. 이거는 좀 부정적인 이펙트를 가지고 이제 좀 이슈를 만들어내게 됐었는데요. 영상은 사실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영상을 저희가 5편을 만들었어요. 5초짜리를 5초에서 10초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의도했던 거는, 여기 한 5가지가 있어요. 이게 시리즈가 5개가 있는데, 이게 지하철에서 나갔었어요. 지하철 광고에. 그때 정말 난리가 났었죠. 회사 아이알 게시판뿐만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욕으로 도배가 되는 정말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의도했던 바대로 네, 역시 유저들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네. 자기가 덕후라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듯이 딱 그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영상 자체도 아예 바이럴 쪽으로 포커스를 해서,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개인이 만든 것처럼 이제 좀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는 사실 오픈 때부터 계속 한미라, 황미라, 이게 실시간 트렌드에 계속 떠 있었어요. 그때가 대선 다음 날이었는데 대선보다는 이제 한미라가 떠 있었어요. 그래서 고객들 트위터를 하는 트위터런들이 한미라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답변하면 이제 멘션으로 한국 밀려나서입니다. 확산성 밀려나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퍼져 나가는 상황이 됐었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 이런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계속 드라이브를 같이 걸었고, 이제 정말 한미라, 일미라, 막타매너, 황미라 이런 식의 어떤 신조어들이 계속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실제로 게임 회사들에서는 이 게임 때문에 이제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있었다고도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갑자기 조용히 화장실로 폰 들고 가셔가지고 각성 떴습니다 하면 이제 다 같이 찾고, 이제 그런 사내 풍조도 있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카페와 그리고 블로거들을 통해서 블로깅, 그리고 동영상, 그리고 커뮤니티 쪽, 이게 이제 시너지를 내면서 의도했던 바이럴 효과가 좀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드렸어요. 사실 저희 테스터들, 회사에서 테스터들이나 사업을 전개하는 저희들도 게임을 해보면 테스트로 MC를 받아서 집어넣고 해보면 굉장히 부족해요. 이게 어차피 확률 게임이라 더 쓰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들기 때문에 기자분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죠. 역시나 기자분들한테 저희가 적지 않은 금액을 계속 지원을 해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금 유저가 대부분 되셨어요. 기자분들이. 그래서 기자분들이 홍보팀을 통해서 개인적인 질문도 굉장히 많이 왔었고요. 확률을 조작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기자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기사를 알아서 잘 써주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한미라 업데이트 문제 시 뭐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라는 기사를 아예 써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좀 보도 자료가 많이 확산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공적인 현지화 전략을 저희가 이런 크게 특별하게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저희는 이제 그 현지화 요소를 이 게임이 카드에 민감한 게임이니까 그 제일 민감한 카드 쪽으로 일단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 노블레스 작가인 유광수 작가나 시네탑 작가 두 분을 섭외를 하자 처음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고,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그 웹툰의 작가의 또 넘버원들이시고 서로 약간 경쟁 관계도 있고 저희 게임 유저와 웹툰을 보고 있는 그 고객들의 세그멘트가 굉장히 잘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광수 작가 같은 경우 저희가 3번 정도 찾아가서 같이 하자고 얘기를 좀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우선은 그 포지셔닝이 잘 된 것 같고요. 사실 일본 게임이다 보니까 일본색이 굉장히 짙은 게임이었는데 어떤 식으로든 한국형 카드 그리고 한국형 비경 게임 내에서 사실 이거를 많이 좀 그 희석시키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일본 색깔을 안 넣으려고 게임 자체가 원래 일본색이지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대놓고 너 오덕이냐 물어보면 되게 싫어하듯이 이제 뭐 누군가 봤을 때 그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카드나 이제 경복궁 배경 그때가 이제 한 3월 1일이 또 들어 있었고요. 3일절이. 여러 가지들을 이제 그런 그 일본색을 좀 유저들한테는 일부러 안 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적극적인 공격적인 SNS나 커뮤니티 운영 쪽은 이제 앞에 말씀드렸었고요. 사실 유저 보상 같은 경우는 많은 고객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점검이 기다려지는 게임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었죠. 사실 그때 이제 제가 그 운영 툴러에서 이제 많이 뿌렸는데요. 계속 이제 석호 기념으로 또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하여튼 무슨 일본에서도 사실은 서버에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을 때 고객한테 그 베네핏을 주는 거를 이제 잘 했었고요. 저희도 이제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대신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고객이 뿌렸을 때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냐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문구 선정이나 그리고 뿌려야 되는 명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 지금도 이제 그 가이드화 되어 있지만 그 보상을 뿌리면 어쨌든 유저 리텐션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사실 이게 손해는 아니라는 그 결과가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자체가 어차피 확률 게임이고, 그리고 유저가 그 카드에 대해서 목말라고 아이템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있어서 한번 써보고 나면은 더 써보고 싶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뿌려지는 이 아이템이나 유저 보상이 결국은 리텐션을 유지시켜서 더 높은 매출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래서 한때는 운영자 약받았다라고부터 시작해서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말들이 참 많았죠. 네. 한국형 카드 샘플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방수카드, 그리고 흑여석님이 만들어주신 어우동 카드, 그 다음에 이제 꾸엠님이 만들어주신 춘향의 카드, 그 다음에 효석님이 다시 만들어주신 장학 카드들. 요 카드들이 사실 일본에서도 스퀘어닉스 쪽에서도 반응이 되게 좋아서 제가 얘기도 오고 가기도 했었고요. 아직 구체적인 진척은 없지만, 그래서 나름 그래도 전략적으로 저희가 카드 게임을 가지고 와서 포지셔닝을 했을 때 한국형 그 밀려한선을 만들겠다는 노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고객들한테 잘 녹아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게 뭐냐라고 하면 다들 아시는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해봤습니다. 마켓에서 진입하려면 시장의 수요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더 세분화된 단위로 마켓 니즈를 좀 파악을 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일본 문화에 민감한 고객이 얼마나 되냐, 그럼 이들이 실제로 민감한 부분이 어떤 거냐, 그럼 우리 게임이 그게 어떻게 녹아 들어갔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타겟이 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아예 그냥 초창기부터 그 일명 오타쿠, 오덕들,
일본 문화를 완전히 좋아하는 고객들 그쪽에 집중적으로 포커스하자라고 해서 이제 사실 뭐 뿌려지는 그 메시지 자체도 오타쿠들 매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로 그냥 아예 디텍션 보상이나 이런 것도 바꿨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내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들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이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것들로 좀 많이 꾸몄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자체가 서비스하는 게임에 뭐 USP는 뭐 부각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요. 아청법과 그리고 19금 사이에 이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 일러스트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녹여서 이벤트 페이지라든가 뭐 광고 페이지라든가 그런 쪽으로 노출을 해서 나름 그래도 주목할 만한 그 이벤트나 그런 성과를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제가 그러면 질문하려고 예. 되게 사실 바보 같은 질문이니까 네네.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발표하시는 내용 보면서 바보 같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사실 예. 제가 궁금했던 건 뭐 수많은 사실 그 앱시장에 상품을 출시하신 분들이 만일 마케팅 액티비티에서 한 가지만 한다고 하면 어디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 예산이 충분치 않다든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네네.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신 걸 보고는 이게 결국은 다 맞물려서 시너지를 낸 게 오히려 비결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네. 그래도 진행하셨던 마케팅 액티비티 중에서 이제 확산성 밀리언아웃에 되게 맞았다, 얘는 정말 이렇게 드린 거 대비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좀 활동들이 어떤 게 있으셨는지. 사실 뭐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이럴에 특화된 마케팅을 초반에 전개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 카페라든가 파워블로그라든가 뭐 트위터나 SNS 쪽, 커뮤니티 쪽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두 가지 커뮤니티 쪽하고 그리고 카페 이 두 군데인 것 같아요. 이 두 군데 쪽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이제 저희 게임에서 예를 들면은 트위터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겠다라고 트위터에 올리고 카페에 올리고 커뮤니티 딱 올리면 반응이 바로바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카페하고 커뮤니티하고 SNS를 결합을 해서 이 바이럴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다른 게임을 맡아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게임의 인게임 내 컨텐츠와 맞물려 있는 그 특징이나 이런 걸 가지고 바이럴에 어떻게 결합시킬 거냐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스마트폰 그 게임들이 시장에 출시하는 게 한 달에 뭐 몇백 개 이상씩만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유저 입장에서는 어떤 게 어떤 게임인지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이럴이 제일 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게 게임의 어떤 USP하고 부각이 돼서 시너지가 날 때 제일 큰 효과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카페라고 하면 이제 되게 레거시 커뮤니티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진 않았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카페를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카페에도 홍보하는 예를 들어 광고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카페에 뭐 배너를 단다, 아니면 카페에 어떤 게시판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 근데 더 좀 딥하게 갔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계획했던 그 운영 요원들을 아예 카페에 좀 침투를 시켜서 사전에 작업을 좀 하고요. 아예 저희 게임에 이렇게 좀 노출을 많이 할 수 있게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그 부분을. 근데 그게 모든 게임에는 또 다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바이럴의 일환으로서 사실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의 그 특징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 효과를 발휘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일본 문화에 민감한 고객들은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USP 중에 뭐 카드 그린 일러스트레이터라든가 아니면 들어가는 성우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짚어주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해서 좀 더 이제 반응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없는 걸로. 네, 좀 지루한 얘기였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하상원 차장님 내일이 회사 워크숍이시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못 오실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주셨거든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게임이랑 게임이 아닌 상품들 사이에 관리 포인트들이 되게 달랐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왜냐하면 게임이라는 건 소모성 콘텐츠, 유틸리티는 한번 그러니까 손에 익으면 계속 쓰는 콘텐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공식들이 이제 게임들 자체도 계속해서 DAU, MAU를 관리하는 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한 시장, 모바일 게임도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서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잡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모셨는데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왜 이번 행사 하게 됐는지 그 배경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들 아시다시피 뭐 플러리 쪽이라든지 앱애니 쪽이라든지 디스티모 쪽이라든지 앱스토어 자체 통계를 가지고 이런저런 정보들, 트렌드를 이제 보고해주는 회사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되게 승자독식의 세계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전 세계 앱스토어도 결국은 탑10 회사들이 뭐 차지하는 매출이 몇 프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제가 티스토어는 과연 좀 어떨까? 과연 정말 더 많은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이 안에서 좀 사업 성과들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걸까?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그 숫자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는 그 그래프가 조금 이상하게 나왔는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요. 작년 그러니까 초하고 올해 초에 그러니까 티스토어 개발자들의 매출 분포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37%라는 숫자는요. 일단 휴면 회원 말고 이제 그러니까 본인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등록하신 상품이 실제로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이 개발자들이 얼마나 늘었나를 봤더니 37% 늘었고요. 요거는 이제 37%보다 좀 낮은데 월 매출이 이제 1,0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느셨나. 요거는 5천만 원 넘으시는 분들, 요거는 이제 1억 원 넘으시는 분들. 그래서 봤더니 굉장히 이제 뭐 몇백 퍼센트 성장 이런 정도의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데 모든 매출 구간에 걸쳐서 다들 이제 실제로 돈을 벌어가시는 개발자들의 수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늘었다는 게 정말 되게 좋은 신호일까? 한 번 늘었다가 사실 한 2주 있다 바로 꺾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한 번 이렇게 사업이 일단 정상 궤도 올라갔을 때 그게 얼마 정도 티스토어 안에서 유지가 되시는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요 숫자인데요. 이건 작년 초부터 올해까지 만일 여기 계신 어떤 분께서 한 달에 이제 월 매출 5천만 원을 찍으셨다. 그랬을 때 3달 뒤에도 5천만 원 이상을 찍고 계신 확률. 요건 6개월 뒤에도 5천만 원 이상을 찍고 계실 확률. 요건 9개월 뒤에도. 말하자면 이제 아무리 플랫폼이 좋아도 잠깐 올라갔다가 바로 명면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워낙 이동의 변화가 빠르니까요. 근데 요건 그래서 그 작년 1Q 기준, 2Q 기준, 3Q 기준 이거 다 합쳐서 겹쳐서 평균을 낸 숫자고요. 봤더니 어쨌든 한번 이제 그 사업이 자리를 잡으시면은 상품은 바뀌어요. 상품은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한 1년이 지났을 때 한 56% 정도의 개발자 회원들께서는 자기가 하던 거 이상의 이제 사업 성과를 계속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결국 사실 티스토어는 개발자 회원들께서 판매하시는 상품의 30% 수수료를 먹고 뒤에 따라가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더 필요로 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 더 원하시는 방향에 맞출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요 다음으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재 제공드리고 있는 개발자 대상 프로덕트 3가지에 대해서 뭐가 바뀌었다거나 아마 바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보형 매니저 오셔서요. 최근 개편된 ARM 서비스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보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황보영이라고 합니다. 사진이랑 좀 다른데 저는 애플리케이션 DRM과 검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어플리케이션 DRM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다들 뭐 개발자 센터 많이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4월 24일에 어플리케이션 DRM이 오픈을 했어요. 3.0 오픈했는데 지금 기존 방식은 플러그인 방식으로 개발자분들께서 직접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으시고 소스 코드 내에 그 라이브러리 SDK를 넣으셔가지고 개발하셔서 되게 불편하신 분도 많으실 거고 약간 개발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으면 검증해서 반려되는 경우도 많으셨을 텐데 저희는 이번에 쉽고 빠르고 강력한 그런 ARM 3.0을 만들었습니다. 개발자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을 서버에 올리시면은 자동으로 ARM이 씌워져가지고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개발자분께서 티스토어 서버에 APK를 올리시면은 SAPK라고 암호화된 APK를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ARM을 씌우면서 암호화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결제 조작을 하기 위해서 디컴파일 해가지고 소스 코드를 좀 일부 수정해서 이렇게 결제를 우회하는 그런 부분도 다 막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암호화라는 건 오프스케이트 시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근데 저희가 이 ARM을 씌우면서 서명이 풀리기 때문에 사이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사이닝을 하셔서 다시 앱을 올리시면은 저희 기존 상품 등록하듯이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스토어 파일을 등록하시면은 서버에서 알아서 서명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요. 되게 쉽게 쓰실 수 있고요. 거의 1분 만에 이렇게 ARM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는 과정을 일단 이 씌워진 APK를 사용자가 다운을 받으면은 이렇게 암호화된 앱을 다운받는데 이 앱을 실행하면은 저희 티스토어 서버에서 구매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구매 이력이 있을 경우에만 실행되고요. 그러니까 이 APK를 복사해서 다른 사람들이 쓰려고 해도 티스토어 서버에 구매 이력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ARM을 직접 씌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발자 센터에 보시면은 로그인 하시고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시면요. 앱 보안 센터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시스템 자동 적용 방식을 선택하시고 APK를 등록하시면 앱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키스토어를 등록하시고 엘리아스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 ARM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용량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거의 1분 내로 다 될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APK를 다운받으셔서 상품 등록을 하시면은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오픈한 지 2주밖에 안 돼서 아직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지 아직 많은 분들이 안 쓰시고 계신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이 써달라고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결제 부분유화 쓰시는 분들은 결제 사고를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고려해 주셔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티스토에서 되게 군주를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대략 한 달에 지금 한 1,000만 원 넘게 지출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그 사람들 지갑은 대부분 다 인앱 퍼처스에서 열리십니다. 그 인앱 퍼처스 API 쪽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희 팀 박광호 매니저를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티스토에서 인앱 퍼체이스를 맡고 있고요. 사진이 없네요. 네, 네, 박광우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사회자이신 진원규 매니저한테 받은 시간 5분씩 받았어요. 네, 제가 5분을 받아가지고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할 시간은 네. 많이 해. 임팩트 있게 어떤 것들을 말씀을 해드려야 될지를 고민해서 짧은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결제 수단별 통계, 그리고 부분 유리화의 비즈 모델, 그리고 저희가 2월 15일 날 신규 IAP를 배포를 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많이 적용을 해주셔서 지금 저희가 신규로 나온 IAP가 한 30% 정도 적용이 돼 있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적용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결제 수단 통계를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지금 결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후불 결제, 통신사 후불 결제죠. 통신사 후불 결제,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티스토 캐시, 문화상품권, 그리고 OK 캐시백, 도토리,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객들한테 결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 비중은 건수로 보면 이게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휴대폰 결제가 당연히 뭐 모바일 기반이다 보니까 가장 많고요. 빠르고 쉽다 보니까 당연히 많고, 그 다음에 뭐 티스토 캐시랄지 문화상품권 등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래 금액 비율로 보면 약간 좀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걸 보면, 저희가 기타 이제 OK 캐시나 도토리가 있는데 사실 많이 트랜잭션이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실제로 티스토 캐시나 문화상품권이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4월 기준,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이니까요. 4월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 구매 건수에 비해서 티스토 캐시와 상품권이, 문화상품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떤 마케팅 포인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마케팅 관점에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앱 퍼체스에서 비즈 모델은 뭐 다들 잘 아실 건데, 뭐 아까 이제 밀리언 아서에서 오셨고 MC 충전 하는 어떤 골드나 어떤 충전하는 그런 형태로 아이템을 다시 산다거나 뭐 이런 형태가 지금 가장 큰 유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각각 아이템을 구매하는 각각의 단품 결제, 그리고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정액제 혹은 30일 이용권,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서비스마다 각각의 컨셉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판매를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요즘 트렌드가 이렇다라는 걸 좀 알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임팩트 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구매율이 높은 아이템의 가격대가 얼마일까? 네, 저희가 이제 통계를 좀 내보니까요. 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가장 싼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 사이가 가장 많이 구매를 하고 고객들이, 그리고 또 개발사에서도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이제 실제 이제 5,000원 단위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실제로는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 아이템 혹은 가격을 6,000원 할까 5,000원 할까 했을 때 이 5,000원대 구간, 즉 4,000원, 5,000원대 구간으로 하셔도 굉장히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고 혹은 마케팅 전략을 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만약 고액이다, 좀 더 우리 서비스가 가치가 있다 그러면 뭐 9,000원에서 만원대 사이 또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고, 혹은 특히나 저기 고액 단위가 있는데 33,000원 단위인데, 저 구간이 이제 아까 밀리언 아서 같은 MC가 33,000원, 10만원, 11만원짜리까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고객들이 밀리언 아서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많이 필요로 하는, 캐시가 많이 필요로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런 구간에서도
어떤 트랜잭션이 있다, 고객들이 니즈가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유, 여기 있었네요. 네. 그래서 퍼센티지로 보면 1,000원대 저가가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5,000원, 2,000원대가 15%, 11%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많이 하고 있다. 아까 맨 처음에 진흥위원님 사회자이신 진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막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점차 이제 가격이 싼 가격보다는 어떤 고액이라고 하더라도 4,000원, 5,000원대 가격이라도 충분히 이제 구입할 의사가 있다 라는 고객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 이제 브랜뉴라고 써져 있는데요. 신규 IAP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배포된 IAP 같은 경우는 그 100% 클라이언트 방식, 100% 라이브러리 방식이었거든요. 사실 좀 UI도 좀 어색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웹 방식, 웹뷰를 사용한 방식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그 새로운 결제 수단을 추가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도 개발사에서는 새로운 뭐 라이브러리를 바꾸지 않아도 다 적용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업데이트 필요성이 획기적으로 줄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두 번째로 특징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하면서 보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고려해서 보안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있도록 개발했고요. 네, 그래서 전 구간에 대해서 시큐어하게 그리고 이번에 전자 영수증을 도입하면서 기존에 있던 TID 방식 플러스 전자 영수증까지 해서 아주 보안이 강화돼서 부적절한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자 영수증 많이 써주시고요. 향후 계획인데요. 저희가 사실 그 부분 유료화를 서비스를 하면서 VOC가 가장 많은 부분이 뭐 부분 유료화이기도 하고요. 실제 이제 돈이 결제가 되고 고객들의 불만은 무료인데 불만을 갖는 것과 유료인데 불만을 갖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고요.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VOC 응대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뭐 구글이나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VOC가 이렇게 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로 대응해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발사 분들께.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T스토어 부분 유료화를 써서 서비스를 하는 개발사에게 우리가 어떤 메리트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의 목표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발굴해드리고 지원해드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들이 부분 유료화 결제를 하려고 할 때 결제율이 향상되게 만들어드리는 거. 한번 결제를 눌렀으면 끝까지 결제하게 도와드리는 거. 그런 프로세스들 고민하고 있고 많은 어떤 결제를 향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그 T스토어에 이제 그 지원 단말을 설정할 수 있게 돼 있고 혹은 자동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그 구글 플레이보다 사실은 디바이스가 저희가 지원 디바이스가 좀 적어요. 예.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지금 개발하고 있고 적용이 많이 돼 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디바이스들, 그러니까 뭐 어떤 레퍼런스 포인트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향후 계획은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은 이따 그 파이어사이드 챗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스토어 누적 거래액이 1,000억 딱 넘었을 때 신문에 얼굴 났던 사람입니다.
뭐 주역이라서 났던 건 아니고 그 아시죠? 보도자를 뿌리면 이런 거 이렇게 딱 들고 뭐 천억 돌파 뭐 이런 거 많이 하는 1,000억 원. 그 저희 개발자 센터 프로덕트 매니저 맡고 있는 이정재 매니저한테요. 그 올해 계획 중인 개발자 센터 업그레이드 계획 브리핑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작년 12월 개발자의 밤 때 뵀었던 분들도 있고 또 작년 개발자 간담회를 2회 정도 걸쳐 진행했었는데 그때 뵌 분들도 있고 해서 오랜만에 얼굴도 뵈서 다들 각자 위치에서 잘 살아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여기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긴장이 되네요. 반갑습니다. 이정재 매니저입니다. 네, 저는 그 개발자 센터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역할로 보면 이제 진원규 매니저님께서 이제 개발자 릴레이션십을 담당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발자 센터 자체에 지금 포커싱을 하고 있고, 네,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개발자 센터 왜 이따구로 만들었냐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저희 개발자 센터 개편할 겁니다. 개편을 하고 있고 올해 개편해서 이제 새로운 개발자 센터를 오픈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그 개편하는 과정에서 뭐 향후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저희들이 그리고 있는데 여기 계신 여러 개발자 분들께서 주시는 의견들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좀 뭐 졸리고 경무로 힘드시지만 저 끝나면 이제 앞에서 나가서 떠드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뭐 아까 말씀하신 파이어사이드 챗 이걸로 넘어갈 테니까 마지막까지 좀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방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발자 센터 개편을 위해서 저희들이 되게 예전부터 많이 고민을 해왔어요. 저도 개발자 센터를 한 2년 좀 넘게 담당을 하면서 이거 뭔가 바꾸고 싶은데 참 뭐 좋은데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그 규모 자체가 엄청 커서 쉽게 바꿀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년 동안 많이 봐왔고 이것 저런 것들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들이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다양하게 이정재고요. 네. 그 다양한 개발자 인터뷰 포커스 또는 인덱스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한 지금까지 10분 정도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뭐 아시는지 다 아시겠죠. 여기 뭐 안드로이드 펍 운영자이신 회색 님도 저희들이 다 인터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나중에 인터뷰가 돼서 저희한테 좋은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출을 해봤어요. 과연 어떤 것들이 불편해하시고 어떤 것들이 개편되면 좋을까라고 저희들이 봤는데 뭐 크게 한 4가지 정도. 근데 크게 보면 한 2가지 정도일 거예요. 개발센터 구려요, UI 구려요, 왜 이렇게 불편해? 라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통계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개발자들이 제공하는 통계 가지고 뭔가 뭐 마케팅에도 활용하고 내 상품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 싶은데 도대체가 통계가 없단 말이죠. 앱이용 통계라는 메뉴가 있긴 있어요. 네, 뭐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있는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포커싱을 해서 저희들이 개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계속 뭐 숫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 진홍규 매니저님 진짜 숫자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숫자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저희 개발자 센터 지금 일본에 계시다가 일본에 킵을 하시다가 개발자 센터로 넘어오셨는데 그래서 통계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트래픽 분석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개발자 센터에서 개발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는 뭔가? VOC더라고요. 네,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그 고객들 VOC 응대하시느라고 그 고객 문의 관리죠. 그 페이지를 가장 많이 들어가시고요. 또 뭐 저는 보고 깜짝 놀랐는데 FAQ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작년 한 8월, 10월 정도일 거예요. 그때쯤 FAQ를 이제 그 리센틀리 업데이트로 바꿨는데 그 좀 저도 많이 있진 않아요. FAQ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그 개발자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뭐 다양한 이용 가이드들도 많이 보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참고 삼아서 이제 개발자 센터를 지금 열심히 기획을 하고 있고 또한 개편 시안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초 공개합니다. 언팩 행사는 아니고요. 네, 이런 UI 컨셉으로 일단 저희들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확정된 시안은 아니고요. 뭐 컬러 컨셉이라든가 아니면 뭐 메뉴 구조라든가 이 부분들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개편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크게 5가지를 집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일단 뭐 요약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UI UX에서 개편을 해서 좀 더 직관적이고 좀 더 편하고 단순하게 저희 개발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큰 포인트고요. 둘째는 이제 뭐 서브 계정 다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뭐 통계 정보, 그다음에 개발 지원, 그다음에 다국어 지원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왼쪽 메뉴 부분만 좀 확대를 해서 저희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저 위에 요게 지금 기존의 개발자 센터 그 GMB라고 하죠. 상위 메뉴들이에요. 참 뭐 체계가 없죠. 네, 맞습니다. 막 갖다 붙였어요. 네, 좀 약간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도대체가 저것들이 저렇게 위치해 있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보통 사이트 가면 공지사항이 어디서 제일 빠르게 접근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 저희 공지사항 들어가려면 여기 이용 안내를 눌러서 뭐 거기 공지사항 들어가야 되는데 좀 메뉴 구조들이나 메뉴 체계들이 좀 두서없이 섞여 있다 해서 좀 이걸 간결하게 제공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크게 GMB는 이 2개로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그리고 개발 지원. 그래서 딱 2개로 가져가고 상품 쪽에서도 이제 내 상품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 상품 현황이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런 리스트 화면이에요. 상품 현황 메인 화면이고요. 전체적인 상품에 대해서 뭐 이런 그 아웃룩을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메뉴들입니다. 그리고 뭐 정산이나 고객 관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이제 좀 쉽게 바로바로 접근하실 수 있게 이렇게 UI나 그 다음에 메뉴 구조들을 단순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계정인데요. 보통 그런 니즈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한 회사 안에서도 뭐 개발팀이 있고 뭐 마케팅 팀이 있어서 좀 뭐 개발팀은 뭐 상품만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뭐 마케팅 팀에서는 매출만 볼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권한별로 접근 권한을 좀 뒀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도 많더라고요. 뭐 또 추가적으로 뭐 일본 쪽이나 뭐 다른 해외 개발사들은 뭐 VOC 자체를 좀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 고객 문의 쪽만 보여주고 싶어요. 뭐 이런 니즈가 많아서 저희들이 이제 서브 계정이라는 그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메인 계정이 원래 이제 가입하신 개발자 아이디가 되는 거고요. 그 메인 아이디에서 이제 서브 계정을 최대 20개까지 만들 수가 있고 그 각각 서브 계정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권한 부여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앱스 하위에 있는 여러 메뉴들에 대한 각각의 권한을 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개발자예요. 뭐 마케팅이나 뭐 그런 쪽은 관심이 없고 한 회사 내에서 이 사람은 그냥 상품 등록만 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서브 계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하나 만들고 이 사람한테는 여기 상품 현황에 대한 메뉴만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상품 현황, 뭐 정산, 고객 관리, 그 추가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더 여러 메뉴들에 대해서 각각의 권한을 부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R&R이나 뭐 서로 역할에 따라서 뭐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는 권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서포트 메뉴는 개발 지원 항목이라서 저는 뭐 그 서버 계정이 굳이 저 항목에 대한 접근 제한을 필요가 없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앱스 하위에 있는 메뉴들만 상품에 해당되는 뭐 상품 관리, 정산, 고객 지원 등등 이런 메뉴들에서만 접근 권한을 통해서 접근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통계입니다. 네, 그 통계가 아까 잠깐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희들이 앱이용 통계라는 항목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좀 통계 수집 범위가 좁아요. 모수가 작죠. 그래서 이 모수를 좀 늘려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모아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자. 그리고 그런 유의미한 정보를 다양한 그래프를 통해서 제공해 드리자라는 게 지금 요 통계 정보 강화인 거고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보여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좀 이해를 돕고자 해서 좀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상품 기획하시거나 아니면 마켓 트렌드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고자 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도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제공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통계 쪽 관련해서는 지금 저기 그 열심히 아까 네 아시라고 하죠. 네, 그 트위터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영 매니저님께서 저희 통계 쪽도 같이 담당을 하세요. 그래서 뭐 이따 그 후프 타임이나
아니면 언제든 그 박재영 매니저님께 이런 통계들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그런 아이디에이션을 전달해 주시면 네, 즉각 반영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다음 이제 개발 지원 정보인데요. 이쪽은 뭐냐면은 저희들 아까 보셨다시피 뭐 기술 지원도 있고 다운로드도 있고 이용 가이드도 있고 FAQ도 있고 Q&A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개발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저희들의 창구가 있죠. 그러면 저희들이 뭐 라이브러리가 새로 나왔어요. 다운로드 가서 받으세요. 저희들 공지사항이 나왔어요. 공지사항 가서 공지사항 보세요. 저희도 블로그에 새 글이 올라왔걸랑요. 아니면 Q&A 가서 질문하세요. 라고 되게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개발자 센터에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 군데 모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모아서 서포트 밑으로 다 집어넣겠다라는 게 지금 저희 계획이고요. 제가 요 깨알같이 이렇게 적었는데 요거 네. 그래서 그 정보성 메뉴들에 대해서 그 서포트 안에서 좀 효율적으로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제공을 할 수 있을까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위키라는 플랫폼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위키를 통해서 뭐 그 좀 약간 리치한 인포메이션들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즉시성 있게 저희들이 데이터를 수정할 수도 있고 또한 거기다가 계속 이제 뭐 히스토리 관리도 되면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네, 지금 저 뒤에서 이제 캠코더를 다루시는 박주형 매니저님께서 담당을 하실 거고요. 관련해서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라거나 그런 의견들을 뭐 허심탄회하게 제공해 주시면 네, 마찬가지로 좋게 보여주실 겁니다. 뭐 마지막으로 저희들 언어인데요. 그 개발자 센터 뭐 그 여기 보시면 한국어랑 잉글리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영어를 들어가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럴 거예요. 브라우저 언어 세팅에 따라서 영어로 돼 있으시면 영어 사이트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국어랑 영문 개발자 POC 개발자 센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메뉴가 되게 휑하죠 여기는. 네, 여기는 광고 마케팅도 있는데 여긴 없고 블로그도 있는데 없고 그래서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 개발자들은 다 이쪽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들 사이트를 들어오게 되는데 사이트를 이중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한글 개발자 센터, 영문 개발자 센터 두 벌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한 벌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뭐 혹시 그 좀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인데 얘네들은 왜 한국어밖에 제공을 안 해? 라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이제 나중에는 여기서 바로 언어만 변경하시면 네, 다양한 언어들을 제공하려고 저희들이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에는 한국어나 영어만 제공을 할 텐데 향후에는 이제 뭐 저희 개발자 센터 또는 티스토어가 이제 글로벌 진출하게 되면 뭐 중국이든 뭐 동남아든 어느 나라든 그런 나라의 언어도 저희들이 함께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크게 5가지 포인트를 한번 뽑아봤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파이어사이드 챗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 크게 저도 듣고 싶은 게 있잖아요. 과연 제가 이렇게 개편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개발자 분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인지 아니면 저만의 생각인지 이게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해서 지금 개발자 센터 메인 페이지에서 가장 유용한 거 그리고 가장 불필요한 거 이건 진짜 안 본다. 왜 달아놨냐 뭐 이런 것들이나 그다음에 뭐 구글이나 애플에도 많이 상품들을 올리시잖아요. 올리시는데 지금 현재 개발자 센터에서 구글이나 애플은 이렇게 편한데 너희들은 왜 이게 없냐? 또는 구글이나 애플은 없는데 너네들은 이거 있어서 좋다 라던가 뭐 그런 좀 장단점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티스토에서 한 가지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라고 하면 이제 검증은 제가 제외라고 했는데 검증은 저희 정책상 어떻게 뭐 빼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 요즘 빠르잖아요. 하루 안에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은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뭐 티스토에서 한 가지 이것만은 좀 빠지면 좀 경쟁력이나 아니면 이쪽 티스토에 좀 더 이제 상품 등록하시거나 관리하시는 게 편하겠다라는 거나 추가적인 뭐 제안이나 아이디어 있으시면 그냥 그 이따 뭐 파이어사이드 챗이나 아니면 저희 후프타임에서도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그 행사 2부 순서 난로가에서 군고구마 까먹으면서 이제 노가리 까는 파이어사이드 챗을 시작을 할 건데요. 그 티스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보는 자리 시작하겠습니다. 그
패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주시는데요. 일단 저쪽 끝에 계신 분부터 뭐 간단하게 소개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기억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이렇게 주면서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이네폴체이스 말씀드렸던 박광호 매니저입니다. 네. 예, 박수는 그냥 생략하시죠. 안녕하세요. 이네폴체이스 개발 담당하고 있는 공병준 매니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스토어 ARM 개발 담당하고 있는 신청석 매니저입니다. ARM과 검증 담당하고 있는 황보영 매니저입니다. 개발자 센터 개편 담당하고 있는 이정재 매니저입니다. 예, 뭐 저는 진홍기고요. 그 보시면은 이제 이네펄서스 쪽도 이제 개발팀에서 오셨고 그리고 ARM 쪽도 개발팀에서 오셨는데 티스토 개발자 센터 쪽은 오늘은 좀 다른 일정상 개발팀 참석하기가 조금 어려우셨어요. 근데 개발자 센터 개편은 지금부터 시작될 작업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나 질문은 이제 이정재 매니저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낙 오래 해서 사실 기술적인 이슈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실 이렇게만 뭐 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좀 궁금하니까요. 그 다시 한번 짧게 오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자기 회사에서 무슨 일 했는지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새로운 리ኳ이먼트 같네요. 네. 네, 뭐 저는 그 이네퍼체이스뿐만 아니라 결제까지 다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 티스토에서 일어나는 결제들은 보고 있습니다. 결제 VOC도 많고요. 네, 또 이제 새롭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릴리스하지는 않았지만 신규 수단으로 저희 신용카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개발권에 대해서도 보고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네폴체이스 개발을 하는데 이제 클라이언트랑 서버 중에 이제 클라이언트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서버도 잠깐 보기는 하는데 서버 쪽은 질문 주시면 조금 곤란하고요. 그럼 서버는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오셨어요 여기? 서버 담당자분은 저 뒤쪽에 연대진 매니저님. 아 예, 서버는 저기 계시답니다. 연대진 매니저님 잘 부탁드립니다. 클라이언트 개발을 초기부터 담당하진 않았고요. 제가 이번 1월에 저희 조직 개편 되면서 인수인계를 받았지만 그 기존 히스토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쪽은 다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티스토어 ARM 서버를 맡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클라이언트 부분은 저희 뒤에 계신 서상아 매니저가 개발을 하셨고요. 저는 이제 사실 작년에 ARM 기술적인 개발은 완료가 됐는데 추가적인 뭐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올해 오픈을 하게 됐고요. 한 달 동안 한 일은 뭐 전단말 테스트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서버 쪽 로고 보면서 이제 버그 고치고 뭐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제가 기술적인 그 사항을 잘 알아서 나왔다기보다 막내라서 그래서 막내라서 나왔고요. 예. 좀 청문회 같거든요. 예, 질문 주시면은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발은 아니지만 이번 ARM 선선을 오픈하면서 같이 단말 테스트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검증 쪽에서는 정부의 요구나 검증 기준을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그리고 롤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저는 지금 개발자 올해 작년까지만 해도 좀 그 여러 가지 운영 업무도 많았고요. 그래서 개발센터 관련해서 업무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약간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올해부터는 개발자 센터 개편에 포커싱해서 그쪽으로 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최근 이제 어떻게 개편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도 하고 기획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피저빌리티도 이제 개발팀이랑 미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개발팀에서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저녁 때 티스토어에서 티스토어랑 거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녁 때 가서 이제 술 먹으면서 요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거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 거 하는 사람이. 그러면 먼저 질문 하나 받고 시작할게요. 델리포스트의 한재승이라고 합니다. 국가원님께 좀 네. 질문이라도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은데요.
그 IAP 방식에서 웹 방식을 적용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결정 올렸던 네. 아이들 방식하고 웹으로 넘어갔을 때 네. 온라인이나 포괄성 문제 같은 거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이 네. 궁금하고 네. 웹 방식으로 넘어갔을 때 설명을 좀 듣고 싶었거든요. 너무 간단하게 하고 가신 것 같아가지고요. 네, 뭐 일단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 두 가지 질문 주신 것 같아요. 호환성에 문제가 없느냐? 네, 뭐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문제 없어서 이렇게 런칭을 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뭐가 좀 다르고 하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적용 안 해보셨나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직 네. 그거에 네네. 좀 솔직히 좀 새로운 게 뽕 튀어나오면 네네. 솔직히 적응하기 힘듭니다. 네, 그러신 부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100% 라이브러리로 소화했을 때는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서 거기서 안에서 조그만 화면에서 했었는데 지금 웹 방식은 전체 화면을 쓰거든요. 네, 전체 화면을 쓰고 좀 더 시원하게 그리고 뭐가 있구나 결제할 때도 뭐 도토리다 뭐 문화상품권 입력한다 할 때도 좀 더 시원하게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을 제공해 드리는 게 목적이었고요. 어쨌든 뭐 브라우저가 통으로 뜨는 건 아니잖아요. 네, 브라우저가 통으로 뜨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브라우저가 뜨지는 않고 저희 라이브러리 내에서 그 웹뷰를 호출하는 거고요. 네, 그런 형태입니다. 네, 한번 보여드리고 싶을 때 지금 방법이 없네요. 없어. 실행해. 확산성 미디어 가서 실행하면 되잖아요. 포인터 이렇게 보실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 그 슬라이드에 그 저희 실제로 그 적용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넣었네요. 네, 그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최근에 그 밀려나서 적용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돼 있어요. 네, 돼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잘 나가는 요즘 탑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저희 호핀도 돼 있고요. 제가 일단 호핀 제가 뭐 드릴 건 없어서 사실 호핀 제가 상품권 5,000원짜리 좀 갖고 왔는데 이거 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결제 한번 해보시면 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약간 부연 설명 드리자면 옛날에는 라이브러리를 매번 교체를 하셨잖아요. 교체하고 한 달 후에 제가 공지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이제 검증 반려됩니다. 라고 맨날 공지 많이 부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방식에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개발자분들한테 라이브러리 새로 나왔으니 적용하세요. 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만 적용하시면 우리가 변경을 할게요. 라는 그런 방식이라서 한번 적용하시면 향후에는 좀 더 그런 이제 좀 부분 아까 인앱 펄처스 때문에 뭐 수정하셔야 되거나 검증 요청하셔야 되거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결제 모드로 올려놓으면 그거는 그냥 알아서 하시겠다는 걸로 이해를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라이브러리 더 이상 자체가 건들지 않고도 네네. 그냥 쭉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더 쉽게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도 저희가 2월 15일 날 배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어떤 뭐 대규모의 뭐 개발자 센터 개편처럼 아예 바꾸겠다, 아예 어떤 그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교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ARM 관련돼서 예. PT에 좀 잘못된 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보면은 팀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난독화라고 돼 있었는데 난독화가 아니라 사실 암호화거든요. 난독화는 사실 분석을 하면은 리버싱이 되는데 암호화는 저희가 내려주는 라이센스로 암호화를 풀지 않는 이상 코드를 자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미묘한 차이지만 그쵸. 큰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난독하냐고 질문을 해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영어를 잘 못 이해해요. 부분율 아까 ARM도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데요. 좀 과장해서 생각을 하면 그 애플리케이션 이제 판매하시는 BM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유료 상품을 판다던가 아니면 광고 모델을 뭐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인앱 펄처스를 들어오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 ARM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BM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뭐 그런 솔루션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되게 특히나 안드로이드 계열은 OS 특성상 그 APK 파일을 추출을 해서 다른 사람 주기가 되게 편한 구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ARM은 하나의 이제 암호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 원천적으로 막으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하나의 좀 좋은 비임이지 않을까. 그 와이낫이잖아요. 적용 뭐 한번 해보면 어때? 어차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한번 등록하시면 되니까 되게 그 편하게 바뀌었으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잠깐 깨알같이 회사 홍보를 잠깐 하면은요. 사실 올해 이런 행사를 좀 할 수 있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가 직원을 엄청 늘렸어요. 작년에 거의 2,000명 넘은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다 예전에는 사실 개발도 외주로 많이 진행을 했던 게 사실이고 근데 지금은 다 내부에 계신 엔지니어들이 개발을 하세요. ARM도 매니저님이 직접 만드신 것 중에 하나 아닌가요? 제가 만들었다면 선배 팀에서 예, 저희 팀에서 다 만들었고요. 저는 예. 이제 올해 1월부터 서버 쪽 맡아가지고 런칭할 때까지 계속 개발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개발을 아웃소싱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개편을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들이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주시는 피드백은 지금 개발팀까지 다 전달이 돼서 저희 개편에 다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잠시 깨알같이 홍보 말씀드렸고요. 또 괜찮으시면은 지금 티스토하고 관련돼 있는 개발 조직들이 CTO 조직 안에도 개발팀이 뭐 여러 팀들 있으신데 어떤 역할하는 어떤 팀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일단 그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 1팀 소속이고요. 저희 팀에서 실제 그 개발을 대부분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랑 같이 일하는 팀이 이제 일명 뭐 PM 조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스토어 기술 개발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대부분 프로젝트 관리를 하고 저희는 실제 개발을 하는 쪽이고요. 그리고 개발하고 바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저희 회사에 QA 팀이 있습니다. 그 QA 팀 프로세스를 거쳐야 저희가 배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QA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부터 있었던 팀은 아닌데 저희가 조직 개편되면서 새로 생겼던 팀이고 아무래도 뭐 단말 제조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QA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저희가 배포를 했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도 VOC가 들어오고 있긴 한데 그 문제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 QA 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 세 개의 팀이 다 협업을 해서 지금 인앱 퍼체이스 같은 경우는 운영이 되었고 그리고 ARM도 마찬가지. 네, 참고로 그렇게 그 데이터 쪽 분석이랑 그쪽 인프라만 전문으로 하시는 팀도 있으니까요. 아마 올해는 그냥 DB에서 이렇게 쿼리 해가지고 화면 보여주는 이런 수준 말고 좀 인사이트풀한 이렇게 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센터를 통해서 좀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저는 최근에 소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고 특히나 이 작년도에 몇 개의 캐주얼 게임은 P스토어의 소셜 API를 적용해 보라는 제안도 몇 번 있었고요. 사실 진행은 되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지금 뭐 화두가 어쨌든 카카오나 다른 소셜 게임들이 많이 가 있고 페이스북도 해외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런 게임 쪽에 API를 적용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T스토어에서는 그런 게임 센터 API나 아니면 소셜 API 관련된 사업 방향 또는 뭐 사업 방향에 맞춰서 또 개발된 API들을 공개하거나 활용하도록 어떤 행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T스토어 사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금지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혀 저희가 개발자들이 어떤 방향이나 갈피를 좀 예측을 하고 아니면 최소한 공감이라도 하면서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막막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뭐 사업 담당자나 이런 분들은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실제 담당 부서나 그거를 하시는 실무 부서는 사실 이쪽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그런 소셜 API 관련된 개발하고 그런 소사이어티를 좀 만들기 위해서 예를 카카오톡 소사이어티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어떤 준비 단계에 있는 작업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대표로 네, 있고요. 동영상 카메라가 있는 자리에서 얘기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판단도 있고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플랜도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호크 자리에서 조금 오프라인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제가 잠깐 준비해놨던 질문 몇 개가 있어서요.
ARM 담당하시는 분들께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전에는 이클립스나 이런 데서 코딩을 통해서 직접 이제 이 라이센스가 밸리드한지를 확인하는 이런 방식에서 사실 그걸 APK를 다 서버 사이드에서 만들어 준다는 쪽으로 이제 바뀐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그런 그 APK 업로드나 뭐 사인인 같은 걸 다 그냥 처리해주는, 지금은 다 웹브라우저 들어가서 파일 업로드 누르고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거 뭐 API로 만드시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느 용자가 이클립스 플러그인 같은 거 하나 만드시면 로그인 안 하고 그냥 다 이클립스 안에서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사실 얘기가 나왔었는데 개발자 센터에 꼭 들어가서 해야 되냐, 그 약간 플러그인 이클립스 뭐 플러그인 형식으로 제공을 해서 바로바로 적용이 할 수 있게 하면은 안 되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사실 요구 사항에도 들어갔고 사실 뭐 향후 개발 계획에서 들어갔었는데, 이게 원래 저희가 요구 사항이 좀 바뀌었던 게, 저희가 이제 개발자 센터에서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 원래 SS APK를 만드는 게 원래 초기 계획이었는데, 그게 또 로그인 한 후에 하는 걸로 좀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좀 플러그인 방식은 좀 서서히 이제 말이 없어졌고요. 사실 뭐 이게 뭐 만들 수가 있겠죠.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능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인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예, 말하자면 그런 게 조금 더 예. 개발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로그인을 생각을 하면 인증 사실- 쪽에 이제 뭐 OOS를 뭐 하든지 뭐 이런 전제들이 좀 된다면 이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건이네요. 예, 근데 지금도 사실 되게 간편하거든요. 그냥 사이트 가서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바로 1분 만에 1분도 안 되고 한 30초면 되기 때문에. 혹시 그 변경된 ARM 해서 그 사이트에 업로드해서 해보신 분 여기 계신가요? 좋아도 얘기를 못 하겠네요. 네. 그러면 그건 직접 물어보시면 되죠. 그 ARM 그러면 써보시는, 지금 적용이 된 상품을 판매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손 한번 잠깐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다들 손을 안 드시는구나. 안 쓰시는 분이 손을 드시면 질문이 있는데요. 그 ARM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기존 버전을 쓰신 분들이 그걸 걷어내고 다시 ARM 3.0을 적용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팔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대로 그냥 적용되어 있는 APK 자체를 개발자 센터 가셔서 시스템 적용 방식으로 하셔서 나온 걸 다시 등록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별도로 검증 과정 같은 거 거칠 필요가 없나요? ARM 씌우는 과정에서는 검증이 필요 없고요. 그 완성된 ARM 적용된 APK를 상품 등록하실 때는 검증을 거치셔야 됩니다. 기존 거는 어차피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상품 다음 업데이트 하실 때쯤 그때 적용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기 혹시 아이콘을 딱 누르면 그때 검증을 하고 들어가는 방식이죠?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ARM 씌우는 부분은 앱 보안 센터라고 따로 있고요. 거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하실 수가 있고, 그 APK를 등록하시면 검증 요청 버튼이 활성화되고요.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됐을 때 그 아이콘을 실행을 딱 시킬 때 네.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최초 실행할 때. 네. 근데 기존에 ARM이 검증이 돼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액티비티에 들어갈 때 ARM을 한번 검증을 하거든요. 예. 그럼 두 번을 검증하겠네요. 네. 그럼 제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액티비티의 플러그인 방식으로 소스로 적용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 방식으로 다시 암호화를 하신 다음에 상품 등록하신 다음에 그걸 받아서 실행을 하시면 예전 됐다고 돼서 다시 검증을 안 하는 검증 안 하고 저희 것만 이렇게 통과하면 아까 그 개발자 센터 세션 끝날 때 이제 이정재 매니저가 오히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다 그 얘기했던 아이템들이 몇 개 있는데요. 뭐와 대표적으로 현재 개발자 센터에서 좀 제일 유용하게 쓰고 있다, 이런 기능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 있으시면 그 의견을 주시는 분께 사실은 저기 스피커를 일단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는 거. 맞는 거라고. 죄송합니다.
굉장히 비싼 거고요. 그리고 예. 의견보다는 그 예전에는 그 순위가 이제 매출 순위가 없었잖아요. 예, 탑크로싱 네, 없었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매출 순위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카테고리 내 매출 순위는 언제쯤 생길 수 있을지 그건 스토어 자체에서요. 지금 유료 순위나 네. 무료 순위에서 다운이나 매출 순위를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티스토어의 아이디어 그 개편 중에 좀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이 지금 쿠폰이 거의 유명무실한데 그 쿠폰을 저는 저도 사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유저한테 그냥 깎아주는 쿠폰보다는 이제 리워드 해줄 수 있는 그런 쿠폰이 좀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티켓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쌓아줄 수 있는, 물론 그 비용은 어느 쪽에서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더 좋겠고,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뭐냐고 그러면은 역시 매출 데이터 보는 게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나 좀 싶고요. 그러면 개발자 센터 로그인 하신 다음에 바로 그 대메뉴에 판매 정산 눌러서 그쪽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예, 우선 그쪽으로 제일 많이 갑니다. 그 처음에 말씀해주신 쿠폰 쪽은 저기 그 3시 방향으로 보시면 멋지게 앉아 계신 저기 강석환 매니저님께서 그 쿠폰 쪽을 이제 그 고도화라고 해야 되나, 지금 저희들도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멋지게 개편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그 좀 추가적인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의견이 이런 쪽으로 쿠폰을 활용하고 싶다라거나 그런 아이디어 있으시면 이따가 후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막 기획하시는데 반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 센터 로그인 하신 다음에 그냥 이제 메인 화면 안 보고 바로 판매 정산 메뉴를 눌러서 거기로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분들 중에 뭐 그런 패턴으로 거의 다 활용하시는지, 아니면 나는 개발센터 메인 화면에 이거를 더 많이 본다 라거나 뭐 이런 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객 부여시 몇 개 떴는지 뷰가 뜨잖아요. 네네. 그거 들어가서 답변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좀 건의사항은 부여할 수 있는데 편의성을 위해서 보통 처리하는 것이 환불 요청이 많아요. 네네. 버튼 하나 있으면 개발자가 버튼만 누르면 환불 프로세스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시간도 단축되고. 네. 환불 지금 환불이 개수 해야 되나?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들도 다 진짜 다 여기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진짜 저들도 그 고민이 많았었고, 어떻게 해서든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시점이 좀 약간 언제일지가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 환불에 대해서, 좀 고객 문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접점이 3개가 있잖아요. 고객이 뭐 114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고객 지원 요청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저희 그 티스토 운영팀 통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뭐 환불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발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묶어서 체계적으로 저희들도 제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뭐 확답은 좀 드리기, 시기는 확답은 드리기 힘들겠지만, 그것도 가능하면 올해 안에 좀 개편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환불하고 싶으시면 그냥 환불, 구매 내역도 지금 조회가 안 되시잖아요. 구매 내역 조회하려면 또 저희 운영팀에 또 메일 보내셔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고객 문의 및 환불 쪽도 저희들 고도화를 해서 올해 안이 목표고요. 늦어도 내년 초반 정도까지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단 환불 요청을 직접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 양반이 진짜로 내 상품을 구매했던 사람이 맞는지 이거 확인하는 확인 요청 메일 되게 많이 보내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정보 취급 이슈가 최소화되는 선에서 이제 진행하려고 정말로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는 건이니까요. 저희가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게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티스토 개발자 티스토 자문위원회라는 조그만 이제 소모임 같은 걸 하나 지금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아마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이제 내가 생각하는 티스토어의 문제는 이거다. 티스토어 지금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받는 채널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마 상식적으로 좀 운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 쪽 통해서도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마 그 이행 상태나 이런 게 개발자 센터 블로그를 통해서 조금씩 더디더라도 조금씩 공개될 수 있도록 좀 진행하겠습니다. 또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의견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좋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그냥 관심이 있고 저도 개발자이긴 한데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건 좀 약간 좀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여기 제공되는 그 저기 사이트 이름 자체가 다른 통신사를 사용하는 유저들에게는 좀 거부감을 좀 이렇게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티스토어 대신 다른 이름을 좀 대체했으면 하는 생각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통신사를 사용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더 친밀감 있고 또 그분들에게도 서비스가 갈 수 있는 그런 이름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저거랑 똑같은 의견 우리 인트라넷에서 올라온 거 언제였죠? 2주 전이었나요? 예, 저희 회사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티스토어라고 해놓으니까 SK텔레콤밖에 못 쓰는 것 같다처럼 여겨진다. 이런 의견 저희 내부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뭐 브랜드 변경은 사실 손쉬운 문제는 아니라서요. 아마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프로스하고 콘스를 따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리워드 마케팅에다가 이렇게 마케팅 자금 펴본 적 있다 하시는 분 조금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힘들 계시네요. 저 뒤에도 많이들 하셨고 좀 어떠시던가요? 성과가 많이 나오셨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구글 쪽을 주로 하는데요. 여기는 티스토어도 마찬가지고 다 통신사들의 마케팅 채널 거의 대부분 막혀져 있는 그래서 결과는 뭐라고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효과를 아직 모르겠다라는 정도로 뭐 얼마를 태우는데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뭐 이런 산술적인 그게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아직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그 사업 모델 뭐 게임에서 인게임 아이템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외부의 다른 그런 트래픽 자체를 유도해서 광고 전적을 그냥 다른 인스톨하게 해서 돈을 받는 수익 모델을 가진 그런 앱들이 많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좀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예. 요즘 기획서에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게임하고 어플리케이션 콘텐츠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여기 오신 개발자 분들도 다 서비스 하는데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했을 때 보통 과거에는 이제 주말에 이렇게 런칭을 해가지고 이제 순위를 높여가지고 그 순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유저들이 다운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노출을 순위로 올려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리워드 광고도 말씀하셨지만은 CPI 광고도 많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이제 중소 개발사나 이제 대형 개발사와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것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티스토어 개발자 센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 개발사나 개인 개발사들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정책이나 좀 활용 방안 등을 가지고 있으신지 또 거꾸로 말하자면요 저희가 과거에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는 거를 유저에게 노출을 하려면은 결국은 다시 그냥 APK를 뽑아가지고 재런칭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추천이나 뭐 무료 추천이나 이런 거 뜨는 거에도 실제로 보면은 매체 수익이 많이 난다든지 뭐 이렇게 유저한테 그런 다운로드가 많이 갖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중소업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같이 협업할 수 있는지 그런 정책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그건 뭐 저희 내부에서는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여기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뭐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뭔가 실제로 들고 있는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정책을 세우게 되면 그 정책은 보통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형태로 돈을 이제 태워서 지원해드리는 뭔가 그 인프라를 키워서 여기에 회원이 늘어나고
그 실제로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는 그런 형태보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케팅 관련해서는 뭐 아까 저쪽에 앉아 있는 이제 저희 팀 강석환 매니저가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실제 그런 그러니까 마케팅 니즈와 프로모션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툴을 저희가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이쪽으로 뭐 어떻게 돈을 지원해 드릴 거냐 쪽보다는 그런 쪽으로 일단 보고는 있는 상태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리워드 같은 경우도 사실 티스토어 캐시가 리워드에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또 문제는 리워드는 아시겠지만 환급성이 너무 높아지면은 사실 체리 피커들이 쫙 왔다가 실제로 나중에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리워드 마케팅 플랫폼을 하시는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리워드는 너무 환급성이 높지 않은 쪽으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제 헬스에 좋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계시는 면이 있어서요. 이게 이제 굉장히 사실 정책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서비스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아마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케팅 프로모션 니즈를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채워드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도 같이 클 수 있을 거냐, 이건 저희가 올해 과제로 삼고 가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자꾸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나 있으시면 네, 뭐 있었던 사건 하나고요. 그 라이브러리 관련된 부분 질문 주시는데, 그 저희가 올린 타이틀 중에 게임 내에서 이제 몇 개 뎁스를 타고 들어가면 이제 구글 마켓이나 탑 마켓을 가는, 탑 마켓이 아니라 웹사이트를 가는 링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몇 달이 지났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걸 없애지 않으면 맞겠다라는 식의 통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앱을 차단하겠다. 근데 한 번은 그렇다 넘어가서 한 두세 번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쥐잡는 날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뭐 저희 한 번은 인정할 수 있는데 몇 개 앱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근데 대응을 어쨌든 해서, 근데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링크 하나 때문에 개발사를 흔들어서 뭐 오늘까지 해라 내일까지 이럴 수도 없고, 타이틀을 뭐 하나도 아니고 몇 개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발사 입장에서 원소스 멀티 유즈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여기 타이틀이 있는데 이 타이틀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은데 타이틀을 그냥 여기는 이 버전이고 저기는 저 버전이고 뭐 링크가 문제돼서 맞겠다 하면 솔직히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 웹사이트 링크 나가는 건데, 또 개발사 링크는 아니면 어떤 구매를 유도한 이런 페이지로 나가는 건데, 이건 좀 난해한 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작업들이 실제 있었는지, 아까 말씀대로 뭐 주장 날을 하신 게 있었는지 1차 실수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인앱 퍼치스 라이브러리를 디버그 릴리즈 버전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하실 수가 없는지, 그거는 좀, 왜냐면 그 개발자 그 테스트하는 그것과 연관이 있는데, 그 안에서 MDN 번호라든지 뭐 상품 아이디 다 등록하고 다 해주고 나는데, 그거 테스트할 때는 디버그 버전하고 올릴 때는 상용 버전 하는데,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는 몇 번 테스트 하거든요. 그거 문제 때문에 다 검수 받고 나온 다음에 다시 또 상용 적용했는데, 상용 적용할 때 보통은 뭐 키사인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뭐 파라미터 몇 개 잘못돼가지고 또 잘못 나가고 다시 빌딩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닌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릴리즈를 올렸는데 마켓에서 한 두세 번 이제 바로바로 응답이 와서 뭐 잘못했다고 바로바로 뜨니까 버전이 똑같다든지 뭐 아니면 뭐 다 됐는데 하나의 기능에서 이상하게 죽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정말 왕왕 있어서 이 인앱 부분은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플랜이 정말 없는 건지 만들어 보죠. 뭐. 그 제가 왜 글루라고 이제 해외 그 디벨로퍼 쪽에 저쪽 그 비디오 찍고 있는 박주영 매니저가 저희 IAB 라이브러리 그쪽에 쓰고 계시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구글 I/O에서 아마 그 인앱 빌링 API가 나왔을 때 구글 I/O에서 글루가 그 케이스로 나와서 발표했었죠 아마?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말하자면 인앱 빌링 API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엑스퍼타이즈가 있으신 분들인데, 저희 티스토어 그러니까 인앱 퍼처스 API를 이제 쓰고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더니 왔던 되게 많은 답변 그 피드백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 Don't really like the idea of having two libraries. 그러니까 왜 라이브러리가 두 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든지, 그 몇 가지 피드백을 저희도 사실 최근에 이제 손에 넣게 됐고요. 그런 부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를 무조건 하치겠습니다라고 대답 드리는 거는 사실 거짓말일 거고, 근데 지금 문제점들을 인식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정말로 진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었어요. 뭐 지금 테스트폰을 이제 앱 단위로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글로벌리 계정 단위로 테스트폰 관리하면 안 되냐라든지 아주 귀찮아서 미치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있냐? 다큐멘테이션은 영어를 하는 사람한테 좀 쓰게 해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너무 제가 팀키라고 있는 거죠. 굉장한 팀키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뭐 하다 보니까 계속 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검증 쪽은 아마 뭐 쥐잡는 날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요. 사실 뒤늦게 발견되는 케이스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뭐 어떤 상품 관련된 부분이었는지 그건 따로 한번 얘기 나누시죠. 어쨌든 좀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자리 만들었는데 사실 시간이 지금 뭐 8시 40분까지 가고 있거든요. 이 자리는 앞으로 한 5분 10분 정도 안에 그냥 정리를 하고요. 호프로 좀 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실 개발자 회원분들 만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기회인데 오히려 이제 사업이나 기술 담당자로서 이런 분들 만나면 이런 거 물어보고 싶었다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거꾸로 이쪽으로. 그거 하기 전에 하나만 좀 여쭤봐도 되나요? 예? 보면은 T 개발자 센터에 보면은 이제 거기 광고를 서비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추천 메뉴라든지 광고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광고 마케팅. 예. 근데 실질적으로 개발자분한테 이걸 하자 그러면은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 정도 되는지 잘 모른다고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분기마다 한 번씩 T스토어에서 제공을 해줄 수 있으신지. 정확하게 광고 어떤 부분을 거기서 보면은 뭐 문자, SMS도 네네, 있고 그리고 네. 그다음에 실제 페이지 메인 페이지에서 나오는 거기 배너 광고도 있을 거고. 근데 배너 네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를 T스토어에서 만들어지기는 저 있긴 한데 이거를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오니까 너희들 해보지 않겠니라는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해서.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해주신 부분도 전부 다 좀 약간 마케팅이나 개발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T스토어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인벤토리라든가 어떤 리소스들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정작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처음으로 먼저 할 게 일단 광고나 그다음 개발자 마케팅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피처들을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하고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오퍼를 드리면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요즘 디벨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강석환 매니저님께서 그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주셨던 개발자 이벤트나 그런 것들도 다 저희들도 동선이 너무 불필요하고 복잡해서 그런 것들도 다 간소화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편을 하면서 좀 어떻게 효과 측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리저너블한 자료를 저희들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약간 아레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애드 메시지나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T 애드 쪽을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다른 사업부 간의 이제 협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광고 메시지. 호프 이제 출발하기 전에요. 인원수 그쪽에다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지금 이제 2차로 호프 타임에 간다. 이 사람이 못 간다는 걸 빼는 게 빠르겠지? 나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손 한번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런 어머, 몇 명이지? 30명 예약했는데 높겠는데? 알겠습니다. 호프는 일단 여기 지금 계시는 분이 대략 몇 분이냐? 민호 매니저님, 네. 여기 계시는 분들 사람 수 확인해서 그 명함 가지고 있죠? 지금 안 가지고 있어요?
이따 내 전화 빌려줄 테니까 전화해서 한 20분 뒤에 여기서 한 10분 정도 안에 정리하고 아마 감이 20분 정도 걸릴 거거든요. 이제 몇 명 간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사람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예. 아마 죄송합니다. 그 광고 메시지였고요. 아마 그거 저희 올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아까 해외 개발자 수를 말씀드렸는데 해외에서 이제 그러니까 티스토어는 계속 국내에 많이 머물러 있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해외 개발자들을 굉장히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양반들이 물어보세요 저희한테. 티스토어에서 마케팅 툴로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어요? 배너 이런 거 하면 효과가 좋아요? 다운로드 수 얼마나 올라가요? 뭐 한 3배 올라가요? 7배 올라가요? 그거 말고 뭐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될 겁니다 올해. 예, 거꾸로 질문하실 거 없어요? 없으시면 제가 사실 오늘 파이어사이드 챗 하면 많이 이렇게 의견이 적극적으로 혹시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해서 대화 주제를 열나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 뵈면 되게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다운로드 수는 이제 허수, 좀 심하게 말하면 허수인 시대고 결국은 이제 현재 유저를 얼마나 인게이지 시키고 있는지가 사실 정말 다이렉트로 매출이랑 연결이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은 MAU나 DAU 같은 이제 활동성 지표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아마 다들 어떤 식으로든 트래킹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아마 제일 많이 쓰는 툴은 기본적으로 구글 어널러티크 모바일 아니면 플러리 같은 거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어떤 식이든 그런 식의 액티브 사용자나 뭐 평균 세션 타임이나 이런 거 추적을 하고 계신다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안 쓰신 분들은 안 쓰시는 거고요. 혹시 그러면 지금 손 드신 분들 괜찮으시면 돌아가면서 뭐 쓰고 있다고 좀 공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쪽 플러리 예. 있고요. 예. 구글 어널티크 쓰고 있고. 예. 그거 말고도 플래시 리포트 관련된 아. PK라든지 예. 그런 것도 쓰고 있어요. 또 다른 거 쓰고 뒤에 또 쓰신다는 분 계셨는데. 저 일단 뭐 자체적으로는 자체적인 API 쓰고 있고 두 번째로는 플러리 많이 쓰고 있어요. 또 저쪽에도 몇 분 계시죠? 플러리 쓰고 있고 자체 갖고 예. 또 저희도 마찬가지. 예. 플러리가 좀 더 일보다는 더 카드에 세세원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서 플러리 쪽 쓰고 있고요. 또 그거는 너무 좀 기간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걸 파악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또 자체 로그인 안 돼서 분석하는 것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글 어널러틱 같은 경우에 데이터에 약간 뻥이 섞여 있는 것 같다 이런 평들이 좀 있던데 둘 다 사용해 보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플러리보다 약간 더 높게 나오는 것 같다. 둘 다 기관들이 네. 실시간 나오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플로이도 마찬가지고 구글 어널티스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일정 기간 동안 자기들이 통일 뽑은 걸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에 자체 로그하고 이렇게 보면 얼추 비슷하긴 해요. 근데 앱 쪽에는 플로리가 확실히 더 이렇게 파악하기가 되는 분석하기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수치에 관해서는 어차피 이것들은 양쪽 허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혹시 그러면 SK 플래닛이 뭐 이걸 티스토어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하든 그런 어널러틱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플러리나 구글 어널러틱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데모그래피를 다 추정치를 가지고 쓰잖아요. 이제 얘는 이런 행동 패턴으로 움직이니까 20대 여자일 거야라고 일단 추정을 만들어 놓고 당신의 앱은 20대 여성들한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보여주는 식인데 그런 쪽으로 그 상품의 현재 유시지에 관련해서 뭔가를 이제 찝어서 좀 보여준다고 하면 어떤 거 보여주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플로리나 구글 어널러틱을 쓰면서 이런 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여기서는 안 나오더라 이런 거 있으신 거 그런 데이터 항목이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제일 궁금한 게 나이대. 층 저희들이 이제 그 하는데 특히 실제적으로 이제 페이스북 API 그런 것들 이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제공된 정보들을 가지고 해서 분석을 하지만
그 상세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사용자는 요구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많은 것들을 꼬치꼬치 캐묻게 되면 이제 빠져나가니까 그냥 단순화시키게 되는데 그런 부분 성별이라든지 개인 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이제 저희들이 궁금해하는데 그거를 판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얘기해도 괜찮겠죠? 앱 트래킹? 네. 그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좀 있는데요. 아마 그런 쪽으로 뭔가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일단 이 자리는 사실 아직 코프집에 전화를 못 하긴 했는데요. 뭐 정리하는데 시간을 좀 더 쓰면 되니까. 그러면 파이어사이드 챗은 일단 요걸로 좀 정리를 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지금 저게 하나 남아서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순간 티스토어가 되게 미웠다 아니면 되게 이뻤다 그런 거 이렇게 최종 멘트 한번 자기 경험담에 기반해서 말씀해 주실 한 분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죽으라고 만들어 올렸는데 예. 거부당할 때 제일 아, 검증이요? 네. 아무래도 처음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통과하고 이제 뭐 이렇게 했다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티스토어에 런칭을 했을 때 적당히 이웃을만 무조건 이게 밴을 당한 거예요. 그때 일단 그 시장에서 팔렸다가 나중에 네, 저희들은 이미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통과가 돼서 런칭이 됐었고 아이폰의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이미 런칭이 돼서 들어가고 있는 것을 티스토어가 이제 잘 나가니까 티스토어 시장도 이제 가자 해서 올렸는데 또 밴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때는 좀 더 이렇게 밴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좀 이렇게 그래 저지간 그때는 좀 미웠어요.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는 그렇지만 사실 한 분 더 계셨어요. 손 들었는데 제가. 아니 상반된 의견인데 네. 저는 고마운데 검증이 솔직히 구글플레이는 특별한 어떤 검증 단계가 없이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오류를 발견하지 않고 올렸는데 티스토어 검증에서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티스토어에 올리고 구글플레이에 다시 업데이트해서 올렸거든요. 그런 경우가 좀 몇 번 있었어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말하는 의견 진짜 것 같아요. 오늘 너무 팅킹하는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좀 좋은 거는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거. 제가 소스 코드를 딱 했는데 뭔가 올리자마자 승인을 요청하자마자 검증을 요청하자마자 잘못 올린 거로 딱 생각해내가지고 다시 올려야 될 때는 다른 앱스토어들은 한 번 검증 요청을 하면 취소를 못해요. 검증 완료될 때까지 반려될 때까지 3일이건 이틀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건 검증 취소를 바로 해가지고 또 다시 올릴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나쁜 점은 검증을 요청을 해서 좋은 이렇게 진짜 오류 같은 거는 반려가 되면 이거 고쳐야겠구나 하는데 이거는 오류가 아닌데 사용자가 조금 불편한 거까지도 반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저희 어플 중에 이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좌우 하는 게 있는데 요거 됐을 때 리셋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리셋이 돼도 사용하기엔 전혀 불편함이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반려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다시 이렇게 고쳐가지고 검증을 요청을 일단은 서비스는 되게 해주고 나중에라도 다음에 좀 더 좋은 버전으로 나와서 이걸 해도 리셋 안 되게 하는 거를 좀 넣어가지고 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반려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못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런 반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 좀 반려 좀 해주고 나머지 조금 사용자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해도 되는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좀 통과 좀 시켜주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일단 검증은 그 기준이랑 그 다음에 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기억났어요. 왜 그때 거기 왜 기억났어요. 저희가 그 저희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그 배너를 걸어놨었는데 그 안드로이드하고 그 앱스토어 그 배너는 달아놓고 티스토어는 저희가 그때 했기 때문에 그 준비를 못했어요. 그때 이제 그거 이후로 밴을 달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런 걸로 그러면은 네, 그런 것은 좀 이렇게 보완해 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앱에서 어떤 저희 애플리케이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코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먼저 그 승인 거부를 하시고 그 이후로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도 제일 불만이 있었죠. 저희랑 똑같은데 주자도 날 걸리시는데 저희도 그랬어요. 똑같아요. 그런 것들은 금단의 영역에 들어온 것 같아.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메일로 좀 해서 일단은 승인을 약간 보류한다든지 하는 그런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희들 보기엔 좀 사소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당하니까 예.